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파산 신청 채무자 제출 서류 견본,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오늘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와 관련해서 이것저것 이게 관찰을 해보면 이 서류가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자, 먼저 채무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있죠. 가족관계 증명서. 이 본인이 납니다. 나를 기준으로 가족상 부모가 있고 배우자,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가 있어요. 법적 혼인 신고를 하신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자녀가 있고요. 자녀가 없는 분들은 이게 이제 가려져 없죠. 이혼하신 분은 배우자가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에 요 지금 인지 동대문구 1,000원이라고 붙죠. 근데 이걸 저도 얼마 전에 보험 때문에 한번 띄워봤는데, 인터넷으로 공인인증서를 띄면 무료입니다. 무료. 그래서 이거를 채무자들도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서 이제 발급을 받으면 모든 걸 다 웬만한 거 다 발급받을 수 있죠. 그래서 잘 한번 인증서를 활용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면 부모님이 나오죠. 부모. 근데 여기 이름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생연월일하고 주민번호가 삭제됐어요. 이분은 돌아가신 분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다가 그 사망연월일을 딱 좀 써주면 좋을 텐데, 그쵸? 그럼 이 한 장으로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딱. 근데 그게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분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머니 이름만 하고 이걸 삭제해 버려요. 그냥 주민번호하고 이거를. 그럼 이분 돌아가신 거는, 돌아가신 날짜는 뭘로 입증하냐? 말소자 주민등록 초본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또 띄워야 돼요. 부모님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게 아마 가족관계 증명서가 2007년 이후로 2007년 이후로 이제 아마 이게 호적제도가 없어지고 변경이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은 이제 이게 허옇게 이름만 딸랑 나오신 분은 그 전에 수십 년 전에 전에 돌아가신 분들이고요. 이 이후에 돌아가신 분은 여기다 네모도장으로 사망이라고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출생연월이라고 주민등록번호는 아예 지워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실제 사망한 날을 알려면은 말소자 주민 초본을 띄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상속이 언제 개시됐고 그 기준을 알 수 있어요. 이 가족관계 증명서는 반쪽짜리입니다. 이거는 사망연월일이 안 나와요. 여기에는 출생연월일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일만 나오고 죽은 날은 안 나온다. 그거를 잘 알아두십시오. 조금 불안전하죠. 가족관계 증명서.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는 왜 말씀드리냐면, 이제 관제인들이 본인 거는 잘 띄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상속 때문에 부모, 부친의 말소자 초본을 띄워와라. 그 다음에 형제 자매들 알려면, 자,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십시오. 부모는 나오고 배우자 나오고 자녀는 나오는데 나의 형제 자매는 안 나오죠. 여기에. 그쵸? 나의 형하고 누나, 여동생, 남동생 나오려 그러면은 그거를 알아보려면 뭘 띄워야 될까요?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띄워야 됩니다. 부친의 가족관계 증명서. 거기에 부친의 자녀가 나, 형, 누나, 여동생, 남동생, 그게 나오죠. 어머니는 배우자로 나올 테고. 이게 가족관계는 어차피 이제 이게 가족관계 증명서는 나를 기준으로 이제 부부 중심으로, 자녀 중심으로 개편돼서, 옛날에 호적 등본은 어떻습니까? 모든 게 다 나오죠. 부모, 고모가 이혼해서 나중에 복접한 것까지 다 나오죠. 아주 그냥 그런 게 이제 개인정보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개선을 했죠. 가족관계 증명서. 그렇지만 이제 뭔가 또 불안전하죠. 정보를 자꾸 분산시켜 놓는 겁니다. 이거만으로도
모든 정보를 이 사람 죽은 날짜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럼 별도의 그 말소자 주민 초본, 그건 행정적으로 사망 일자는 행정청에서 관리해서 그런가 봅니다. 이걸 좀 같이 이렇게 통합 안 시켜놨어요. 그래서 채무자의 가족관계 증명서가 완벽한 정보를 주는 건 아니다. 사망만 기재되고 지금은 사망한 날은 나오지 않는다. 나온 날은 사망한 날짜를 알려면 말소자 주민초본을 띄어야 된다. 누구의? 상속인의. 그게 배우자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혼인관계 증명서. 이제 혼인관계 증명서는 미혼자도 발급받아야 하고 이혼한 부분 이혼사실 기재된 것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혼인관계 증명서를 이제 어떤 분 살펴보니까 2008년도에 그러니까 그 남편분하고 옛날에 이혼하고 이제 혼인하고 이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시 애들이 커서 다시 혼인하고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혼인관계 증명서를 과거 이혼 경력까지 싹 나온 걸 띄워라. 근데 여전히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최근 이혼한 것만 나오고 2008년에 2013년에 혼인하고 2016년에 이혼하고 2013년에 그 남자분하고 다시 혼인하고 2016년도에 이혼하고 그 옛날 거는 왜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희한하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러지 않아도 그 서류를 그 사무실에 사무장님이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재적등본을 띄워야 되더라고요. 재적등본. 혼인관계 증명서 뒤에 재적등본이 있는 거 보니까 거기에 이제 전 남편이 호적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이제 재적돼서 거기에는 나오더라고요. 77년도에 남편하고 혼인했다가 2003년도 한 20년 살았죠. 20년 살다가 2003년도에 이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있다가 애들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됐어요. 27살 되니까 2013년도에 어쩔 수 없이 자기는 그냥 형식상 혼인신고만 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다시 이혼했어요. 근데 왜 그걸 조사했냐면은 남편이 2008년도에 집을 취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다행히 그분 입장에서는 다행히 2008년도에는 그 남편하고 이혼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재산분할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관계 없는 거죠. 이분 말대로 무슨 장사하다가 남편하고는 거의 그냥 2003년도에 이혼하고 뭐 남남으로 지내다가 2013년도에 다시 재혼했지만 그건 애들 결혼 때문에 재혼한 거고 그나마 3년 만에 다시 이혼했다. 갈라섰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주소를 보니까 2008년도에 남편이 재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2008년도는 혼인기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혼인 관계 증명서도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 채무자 말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제도 증명서에 그 발급을 본인이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좀 보고 이제 오늘 좀 특이 사항이 있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혼인관계 증명서 했고요.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 초본은 이제 앞으로는 4, 5, 6은 필요 없죠. 부모, 배우자, 자녀는 관제인이 특별하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자 본인의 과거 주소 전체 나온 걸 띄고 상속일 때는 이제 말소자 주민 초본을 이제 관제인이 해오라 그럴 거예요. 그래서 91년 이후 사망자는 이 말소자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 말소자 초본 나오죠. 여기에 말소, 사망신고 말소가 나옵니다. 요걸 기준으로 상속재산 분할이 혹시 있었으면 이제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말소자 초본 발급이 불가할 때는 재적등본을 띄우면 됩니다. 아까 그분 혼인관계 증명서에서도 재적등본인도
이제 혼인관계 증명서하고 해서 과거의 이혼 기록은 재적등본에만 남겨둘 수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이기를 안 한 거죠. 거기다 그냥 다 묻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목별 과세증명서,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전국적 관할로 다 띄어야 됩니다. 무관할로. 어느 한 특정 지역만 띄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관할 증명서로, 이제 예전엔 무관할 증명서라고 있었는데 요즘 그냥 세목별 과세증명서라고 무관할로 없어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의 대한민국 내의 모든 재산을 다 재산세 나온 거를, 지방세 나온 걸 여기다 다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차량 등록 원부, 갑구하고 을구가 있죠. 을구는 등록상이 없으면 발급 안 됩니다. 그래서 을구는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야지 발생하는 거고, 말소가 되면은 을구는 발급이 안 됩니다. 이게 부동산 등기부와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근저당권이 있다가 말소된 건 요 갑구에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하고 자동차 등록원부의 차이점은, 을구 근저당권은 자동차 등록원부는 변제하거나 말소되면 아예 발급이 안 된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발급이 되죠. 을구에 근저당권 다 말소된 채, 삭선 근채로 그대로 발급돼서 과거에 이 사람이 언제 어떤 돈을 갚고 어떤 돈을 언제 갚아서 말소가 되는지, 그거를 역사적으로 쭉 추적이 가능하죠. 근데 자동차 등록원부는 그 을구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갑부에다가 연결해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비슷한 원리지만 좀 약간 편제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톤 이상 되는 건설기계 등록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의 개인별 토지 수요 현황, 이거는 발급 서류에서 제외했죠. 다만 이제 상속에서는 이게 편합니다. 그래서 부모나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신 분 상속 추적할 때는 관제인이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지금은 지적 전산 자료 조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걸 띄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등기부 등본도 원칙적으로 이제 관제인이 뭐 이제 개별적으로 조사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이제 발급 요청하는 경우는 요청하거나 아니면 뭐 다이렉트로 바로 뛸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뭐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채무자의 생존자 보험 가입 내역 조회, 보험 계약 조회 결과서, 이거는 여전히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예전 건데요. 요즘은 아주 자세하게 나오죠.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다 나오죠. 증권번호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해약, 유지, 실효까지 다 나오죠. 항목에. 그래서 예전보다 아주 범위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띄워야 됩니다. 여전히. 요즘 변경이 워낙 많이 일어나갖고, 이거하고 이제 계좌까지 다 살펴서 변경이 언제 일어났는지, 여긴 지금 안 나오죠. 이건 다. 옛날 거는 아주 지금 불편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가입 기간까지 다 나오죠. 가입 시기까지 다 추적이 됩니다. 해지환급금 예상증명서 혹은 해지환급금 증명서, 이게 각 보험사별로 다 틀리죠. 요거는 하이라이프, 현대해상보험, ING 생명보험, 뭐 교보생명, 하나생명, 뭐 보험사별로 다 좀 양식이 틀려요. 삼성보험, 삼성화재보험, 삼성생명, 라이나생명, 뭐 열 몇 개가 있죠. 보험회사가, 생명보험회사가. 손해보험은 뭐 특별하게 해약한 게 많지는 않은데, 이제 간혹 뭐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 운전자 보험 이런 게 조금 100몇만 원 넘는 경우가 있어서 그 하나만으로는 한가가 안 되는데, 다른 것과 합치면 좀 금액이, 만약에 뭐 생명보험이 350만 원인데 운전자 보험이 150에 합치니까 500만 원이야. 그런 경우에 이제 환가가 여부가 문제되어 있을 때는 의미가 있지, 그 단독만으로 화재보험 단독만으로 금액이 큰 경우는 이제 없습니다. 거의. 그 다음에 채무자의 사실증명, 이게 사실 세무서에
세무와 관련된 사실증명인데요. 사람이 소득을 벌면 세금을 내죠. 그렇죠? 세금을 내고 그 다음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못 내면 체납 사실을 증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건 근로소득자 얘기고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그 다음에 폐업을 하면 폐업사실증명, 휴업을 하면 휴업사실증명이 있습니다. 기간이 나와요. 상호도 나오고 어디서 뭘 했는지 개업일, 폐업일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납세증명서, 체납사실증명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이 부가세 낸 사람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또 그 증명서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 대부분 부가세를 내는데 부가세 면세 사업자가 있죠. 뭐 식품이라든가 의료, 특별 업종별로 이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득금액 증명, 종합소득세, 뭐 근로소득세도 나옵니다. 여기에 근로소득자는. 그 다음에 이제 예금거래 내역 쭉 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의무 제출에서 사라졌죠. 이제 관제인이 개별적으로 그 사람이 경매 들어갔다, 보고 싶다 하고 할 때는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체크를 하게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필요할 때는 고생 좀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 해당 경매법원까지 가셔야 돼요. 수불내역서, 공탁금 출급 증명원도 있는데 뭐 그거는. 그 다음에 채무자의 임대차 계약서는 지금도 요구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집을 파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뭐 통장 이런 거 관제인이 원칙적으로 아주 자유스럽게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채무자는 하여튼 14가지 정도만 딱 제출해서 일단 기본적인 조사를 받고, 관제인이 이제 추가적인 조사할 거는 개별적으로 이제 또 서면으로 고지를 하죠. 그래서 그거를 또 소명을 하셔야 됩니다. 파산관제인이 이제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 서류는 뭐 이건 아주 답에 정해진 건 없고요. 모든 걸 다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차 확정일자 신청서, 임대차 등록 현황 이런 것도 다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녀 명의로 아니면 배우자 명의로 전세자금이 8천만 원이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6천만 원이 대출이에요. 본인 돈이 2천만 원 빼니 안 돼. 그러면 이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이것만 띄워다 주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 아까 했죠. 그 다음에 뭐 졸업증명서, 학자금 대출 내역, 한국장학재 등 자녀 교육비 지출 증가로 채무 증가 시 이런 거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 청첩장, 결혼사진 가끔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이건 유리한 자료입니다. 자녀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그 다음에 급여이체 통장거래 확인서, 부동산 구입자금 관련 매매계약서, 대출 확인서, 이자 납입 통장거래 내역, 그 다음에 전세계약서, 대출금 변제 확인서 다 필요합니다. 경매사건은 이제 사건별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민형사 행정소송 관련 형사 고소장 같은 것도 이제 필요하죠. 자기가 누구 때문에 피해를 봐서 그 사람을 형사 고소해 놨다. 그러면 그 나름대로 유리한 자료죠. 그걸 제출하면 됩니다. 이 사람 피해를 봤으니까 고소하지, 허위 고소하면 잘못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으니까 이 고소장은 내는 거는 상당히 처벌받을 각오하고 내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고소장을 내는 경우는 변호사도 함부로 이게 허위고소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잘못하면 무고로 처벌되니까요. 거의 진정한 고소라고. 물론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실제 처벌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별개의 문제지만, 고소 접수증도 이렇게 경찰서나 검찰청 가면 발급해 줍니다. 변호사들도 직원을 시키면서 반드시 민원부서에서 이 접수증을 받아 놓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자기가 일한 티가 나고 채무자가 너 당신 뭐 했냐 했을 때 이걸 딱 뒤밀면 되죠. 접수가 됐다. 그래서 이제 시작되는 거죠. 접수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소송도 마찬가지고요.
검찰청에서 이제 사건 처분 결과 증명서를 갖고 오시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혐의 받았을 때는 이제 이렇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받았으면 본인한테 유리한 자료죠. 고소당한 사람한테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자세한 불구수 이유서, 이거는 이제 요즘도 이제 한번 방문해서 복사를 요청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불기소 이유서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대략 관제인이 이 사람이 어떤 사실로 혐의를 받았고 왜 기소를 안 당했는지 불기소 이유가 나옵니다. 체불임금 확인서, 노동청,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의무화가 됐습니다. 재판상 이혼 판결하고 양육비 부담조서, 이거는 이제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범죄경력조회는 이제 안 해줄 거예요. 이거는 본인도 가면 안 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청산과 관련된 거는 뭐 자유스럽게 여러 가지가 있죠.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뭐 영업 양도 계약서, 그 다음에 물품 처분 내역서,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상대방과의 어떤 뭐 세금 계산서, 전자세금 계산서, 요즘 세금 계산서 많이 발급받으니까 필요할 때 그거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산회생 신용회복자료, 이것도 채무자에게 유리하니까 필요할 때는 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질병, 산업재해, 민사상, 손해배상, 채무자에게 유리한 자료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대략적으로 봤는데요. 하여튼 이 서류가 이제 채무자의 어떤 14가지로 아주 딱 단편적인 것 같지만 거기 압축된 X가 다 있기 때문에 그걸 기본적으로 잘 제출해서 파산 신청에 임하시면 신속하게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